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법원에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왜 난무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법리에 의한 판결보다는 정치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정당의 비상 상황을 판사가 정의할 수 있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고리가 됐든 사고가 됐든 당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고 부재 중인 상황을 당이 비상 상황으로 판단했고 당원 당규에 따라 전국이 등을 거쳐 당원을 개정하고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의 판단은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최고위원 사퇴 등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주관적 판단이라 볼 수 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답을 내릴 수 없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사퇴를 한 것인데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지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비상 상황을 왜 판사가 판단하고 정의하는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당은 전당대회라는 것을 거쳐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가동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일단 선거에서 패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비대위지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한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 체제에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이어졌지요. 이처럼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건 판사의 몫이 아니라 당 구성원들의 판단입니다. 당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상황인데 이걸 어찌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법률적인 해석이고 뭐고 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하처분을 내렸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정 성향을 가진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판사는 굉장히 우려스런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판사가 정당의 운영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이번 논란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많은 법률가들이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사례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판사는 헌법과 판례들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황정수 판사의 결정은 본인이 가진 정치 성향대로 주관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의 혼란을 바라는 어떤 사심도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을 걱정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유효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과 당원 단규를 더 따져봐야겠지만 비대위원장이 없는 비대위는 의사결정 권한의 한계를 지니므로 사실상 비대위 전체의 정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대위 이전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퇴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한 상태입니다. 즉 당 전체가 마비에 가까운 대혼란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판사가 이걸 노린 듯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긴급의원총회 자리에서는 직무대행을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을지 급기야 기존의 최고위원들이 복귀해야 하는지 이런 논의가 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묘책이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권성동이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비대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쓸데없는 논의를 하기보단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당을 진짜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권성동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는데요. 사퇴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것도 판사가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퇴를 했다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으니까 윤리위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내리냐, 이게 문제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는 어떤 모호성을 띠기보단 엊그제 천안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술자리 파동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사실상 금주령이 내려졌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술자리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죠. 물론 내막은 이렇습니다. 장거리 취재를 온 기자들이 늦게 저녁 자리를 했고, 다수 기자가 조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참석을 요청해 권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하지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노래를 한 곡 해줄 것을 권유했고, 그 요구에 의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주병에 숟가락을 꼽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참고로 1박 2일 행사 중간에 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만찬을 갖는 건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감안하더라도 권성동의 처신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날은 을지훈련 마지막 날로 대통령마저 금주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 자리에 기자들이 부른다고 불려나간 권성동의 처신이 일단 문제이고요. 기자들이 불러서 갔고 관례적인 자리니까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권성동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제날 권성동의 가벼운 처신으로 대통령까지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는 소주병에 숟가락 꽂고 노래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만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징계 사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자, 만약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도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도 최고위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군더더기 없는 비상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뒤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일단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요.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말고 이렇게 된 이상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 체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해 요소였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리셋할 필요가 있었죠. 더군다나 현재 용산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내부 감찰로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물갈이를 하고 재정비를 한다면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인 이준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기세등등해진 이준석은 내년 1월 징계가 끝나고 복귀할 생각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소한 보수파 정치판에서 이준석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당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킨 상황에서 좌파 성향 판사에게 탄원서까지 써가며 속된 말로 붙어먹었으니 이를 어떤 당 구성원들과 우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고는 하나 정치적 생명은 아예 끝나버렸다고 보고요. 이제 법적 심판보다 당심과 민심이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섭다는 걸 이준석이 피부로 절감하는 시간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